이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라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자기의 병은 왜 왔는가, 그리고 어떤 지나온 삶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에 회답을 함으로 해서 치료를 촉진코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되풀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치료는 중세에는 귀신이 들렸다 해서 이 치료를 포기했던 것인데 1800년도에 와서 프로이트가 지금은 프로이트가 나옴으로 해서 정신에 대한 자세한 과학적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정신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들렸다고 복숭아 나무로 때려주고 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했던 것이 과학적 치료 방법이 성립된 것은 역시 프로이트에 힘입은 바 있고, 물론 프로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현대 철학,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서 서양이 르네상스 후에 이룩한 과학과 백과사전파들과 또 칸트와 헤겔 등등 여러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학설은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도 진화하듯이 개인의 마음도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 동안에 무의식이 생겼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과거, 개인에게 누구나 과거가 있는데 민족에도 과거가 있죠. 그래서 요즘 과거사 정리한다고 하고 있죠. 이거는 가만히 보면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고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걸 빙자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자기네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치한 발상의 소치라고 보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오늘날까지 어떤 상처를 받는가, 또 그 상처가 어떤 영향을 준 것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겨난 것은 대충 100억 년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 불덩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겨났는데 이 생겨난 바다와 땅들이 성경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갈라지고 해서 오늘날 한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처음에는 남양 적도 부근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밀려온 것이 38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38억 년 전에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38억 년 전에 남양에서 점차 밀려와 가지고 오늘날 위치에 있었고 여기서 또한 떨어져 나간 게 일본 열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지구에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공룡이나 맘모스 동물들이 이 판을 치던 것이 대충 1억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인간이 이렇게 큰 소리 치기 전에 이미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갔는데 인류가 점차 이 자리를 잡고 또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일어선 것이 대충 100만 년 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걸어서 개나 돼지처럼 다니다가 일어선 것이 약 100만 년 전에 일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다니다가 일어선 것이 한 100만 년 가까이 전이다. 왜 일어선 걸 자꾸 강조하냐 하면은 기어다니다가 일어섬으로 해서 이 전두엽에 요것도 대뇌 중에 앞에 있는 걸 전두엽이라 하는데 전두엽 요 전두엽이 점점 세포가 늘어나서 늘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렇게 일어난 남으로 해서 전두엽이 늘어났던 것이고 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간의 기억력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이 약 10,0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기 조금 전에 10,000년 전에 인간의 기억력이 이미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때부터 유치하나마 원시 농경 사회가 개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니까 나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유치하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 것인데 이 농경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집단 생활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집단 원시 가족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가족 간이나 또 가까운 친척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문자를 상형 문자든 무슨 문자를 만들게 된 것이 대충 5,000년에서 약 7,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갖고 올 문자나 이런 지금과 다른 형태의 문자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유치 하나마 그런 원시 종교를 가진 원시 종교가 나타난 것이 이때부터인데,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온 게 몇 년이죠? 예수가 온 것이 2000년 전이고 부처님이 오신 거는 온 거는 2500년. 공자 맹자가 온 것은 2300년. 막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선현들이 나타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니라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르네상스 후에, 특히 서양은 문해부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운동으로 해서 결국은 프로이트가 온 것이 1856년에 탄생했지만은 정신분석을 만드는 것은 1886년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이 있다 하는 소리를 하시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기억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기억력이 점차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있던 기억력이 무의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에는 바다에서 수영이나 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왔지만은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 일어서고 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생활을 했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친상간이나 살인이 따라왔고, 그래서 원시 종교가 유치 하나만 생겼고, 그러는 와중에 문자가 생겨나서 기억력이 점차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기억력에 있는데, 메모리. 이 기억력이 인간의 마음속에 넓게 퍼지고 기능이 됨으로 해서 많은 문명의 발전과 오늘날 서구 문명, 특히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은 오늘날 보니까 이 기억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된 것이 프로이트의 위대한 공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인간은 기억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는 인지하는 데서 생기는 거죠. 인지. 퍼셉션에서 생기는 거죠. 퍼셉션.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인지, 퍼셉션. 퍼셉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어쩝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는 온 피부에 무슨 지렁이가 기어간다든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각을 이런 것이 인지작용인데, 이러한 인지가 반복됨으로 해서 학습이 되는 것이고,
이 학습된 것은 기억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인지되었던 것이 자꾸 반복됨으로 해서 아하, 불이 날 때는 어떻더라, 벼락이 칠 때는 산불이 나더라든가, 또 홍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 죽는다든가, 유치하나마 이런 것을 인간은 알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력이 어떻게 생겨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이 기억력 때문에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하게 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또 과학이 발달되니까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약도 먹고 해서 부시도 상상 못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부시 얘기가. 그래서 연금이 아주 사회안전기금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부시도 했지만은, 어쨌든 기억력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온 것이 사실인데,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기억력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물론 뱃속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태어나서 겪게 되는 온갖 일들로 해서 그 태어나서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극과 일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 가지고, 요 기억이 소화가 안 되면은 머릿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기억 속에 남아서 있던 일들이, 여러 상처들이 결국은 무의식에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무의식에 자리를 잡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직 고맙겠습니까마는, 이 무의식에서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 강의를 해서 압니다마는, 첫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무의식에 해결 안 된 기억들이 남아 있으면은 정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떤 보리 가루나 이런 것을 타서 먹을 적에 잘 젖어서 설탕 좀 넣고 먹어야 맛있지, 그걸 급하다고 덩어리째 있는 걸 그대로 마시게 되면 나중에 설사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억이 소화되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정신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정신 에너지를, 배터리 내방전 하듯이 배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배터리가 낭비돼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정신 에너지도 낭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잘못돼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인격 발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 발달, personality development. 이 인격 발달이라는 개념도 프로이트가 발상한 개념입니다만은,
이 기억력들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있게 되면은 인격 발달이 잘 되지를 않고 인격이 발달해 나가야 되는데 발달이 안 될 뿐 아니라 인격 발달의 고착 현상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고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고착, 픽세이션.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몇 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어릴 때 뭐 몸이 아프거나 어머니가 또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해서 2학년을 못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1학년에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해만 고착하면 고마운데 어떤 사람은 한 2, 3년 고착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고착이라 하는데 인격 발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억력이 무의식 속에서 작용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릴 때 경험했으나 잘못 소화된 기억력이 무의식 속에 있게 되면은 인격 발달이 물론 안 되고 인격이 왜곡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곡. 소위 디스토션. 인격이 왜곡. 그래서 자라나는 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무의식 속에 기억력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인격이 여러 형태로 왜곡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왜곡되는 게 만약 이것만 예를 들어도 한 10시간 말해야 되는데 이걸 1분 이내에 말한다면은 고집불통이 또 돼요. 고집불통. 고집이 있는 거는 좋으나 고집불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고집불통이 있어. 꼭 청개구리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라고 알죠? 청개구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반대로 늘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무지 적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격이 왜곡될 것 같으면 세상을 항상 빼딱하게 봐요. 세상을 빼딱하게.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남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마운 걸 고맙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보는 게 저놈들이 나를 상하지 않겠나. 또 아까 저끼리 모여서 웃는 거 보니까 필경 또 내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빼딱하게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구태여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요새 뭐 대학 안 가도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빼딱하게 되는 이런 형태도 왜곡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의존적이 돼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앞에 자리가 있네요. 여기. 그래서 아주 의존을 많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쌀 사다 주면 또 뭐까지 해달라고 합니까? 쌀을 사다 주면 지가 해먹으면 되는데 요리를 해서 먹이주고 심지어는 소화까지 시키달라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뭐 한국 사회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이존이 또 심하거나 어쨌든 예를 들려면 한이 없는
이런 인격의 왜곡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기억들이 무의식에 남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른이 되고 나서 병이 오고 나서 치료하려면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치료는 아무리 귀신처럼 고친다 해도 몇 년 걸려요. 물론 극히 이 가벼운 사람들은 몇 개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한 몇 차례 인터뷰하고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너무나 오래 꼬이고 또 비뚤어지고 또 잘못되어서 왜곡된 것 때문에 고치기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억력이, 잘못된 기억력이 무의식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물론 노이로제가 됩니다. 어른이 돼도 노이로제가 돼요.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한 사람도 항상 방에 들어앉은 사람도 있어. 나가지도 않고. 어디 나가라 해도 뭐 잠시 어디 갔다 오거나, 안 그러면 술에 취해서 늘 곤두레 만드레 하거나. 그래서 노이로제가 걸리고, 물론 노이로제가 심해지면 뭐이 됩니까? 정신병이 되어서, 정신병이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을 못 고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결국은 떠내리 가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쓸쓸히 떠나고 많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